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보면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과했다. 무리했다. 현실 감각이 없었다. 그런데 실제 실패 감장을 가까이서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망하기 직전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의외로 가장 차분한 사람입니다. 회의에서 숫자를 가장 잘 읽는 사람입니다. 리스크를 가장 먼저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한 건 맞아. 근데 아직은 아니야.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아직은 아니야 라는 문장이 만들어내는 파국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무지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망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험을 설명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망합니다. 이 영상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패턴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하나만 남길 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하며 붙잡고 있는가? 대부분의 실패는 결과가 터지는 날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실패는 설명이 완성되는 날에 시작됩니다. 조직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하는 사람은 대개 실무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채용이 멈추고 예산이 줄고 결제가 늦어지고 보고서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등장해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비용 줄이는 건 맞다. 근데 이건 전사적으로 하는 거다. 우리 팀은 매출에 직결된다. 우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 여기까지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안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단지 희망을 합리화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합리화를 들으면 안심합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행동은 멈춥니다. 이때부터 실패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빠져나갈 타이밍이 왔는데 타이밍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 이탈을 비합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괜찮다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리스크는 있다. 다만 확률이 낮다. 다만 이미 반영됐다. 다만 대비책이 있다. 이 문장들은 겉으로는 성숙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위험을 보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어느 순간부터 독이 됩니다. 위험이 경고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고는 원래 행동을 바꾸라고 존재합니다. 하지만 관리로 바뀌는 순간 경고는 업무가 됩니다. 업무가 되면 사람은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는 끝까지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늪이 시작됩니다. 위험을 제거하려고 남아 있었는데 남아있는 것이 위험이 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알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떠나면 손해다. 지금 떠나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된다. 지금 떠나면 내가 쌓은 논리가 무너진다. 이때부터 위험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익숙한 장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자산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조정처럼 보입니다. 뉴스가 나오고 해명이 나오고 기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흔들기다. 이건 과도한 공포다. 이건 기회다. 여기서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료를 가져옵니다. 실적을 보여줍니다. 산업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밸류에이션을 계산합니다. 그의 결론은 보통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싸다. 논리적으로는 살아있다. 논리적으로는 과매도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과 현실은 논리가 아니라 상태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상태가 바뀌면 논리는 뒤늦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상태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태를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설명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조금만 더 보자. 확인되면 그때 판단하자. 이 말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문장입니다. 확인이 되는 순간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확인을 기다리느라 망합니다. 멍청한 사람은 그냥 겁나서 나가고 살아남기도 합니다. 여기서 경험이 들어옵니다. 한 번 버틴 사람이 다음에도 버팁니다. 두 번 버틴 사람은 세 번째에도 버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다들 끝났다고 했어. 근데 결국 살아났어.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살아났다는 사실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위험 앞에서 더 차분합니다. 차분함은 장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차분함이 경고의 강도를 약하게 만듭니다. 경고를 크게 느껴야 행동이 바뀝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은 사람은 경고를 작게 느낍니다. 그는 이미 위기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저는 위기 면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면역은 병을 막지만 어떤 병은 면역이 있어도 죽습니다. 경험은 당신을 살릴 수도 있지만 탈출 타이밍을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다르다라는 신호가 왔을 때 그렇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신호는 늘 조용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현금이 줄어듭니다. 평가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집니다. 성장이 아니라 구조가 바뀝니다. 똑똑한 사람은 숫자를 보느라 구조를 놓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날은 사건이 터진 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망하기 시작한 날은 다릅니다. 망하기 시작한 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 날입니다.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나오면 거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부터 모든 경고는 관리 가능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리 가능한 문제는 계속 붙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부채가 들어도 계획을 고치지 않습니다. 관계가 식어도 대화를 미루고 버팁니다. 조직이 흔들려도 이직을 미루고 버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항상 논리적입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손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종종 하나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 여기서 똑똑함은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변명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같은 신호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남습니다. 남는 사람은 보통 더 똑똑해 보입니다.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불편해합니다. 그는 그냥 기준을 지킵니다. 떠나는 사람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멈춘다. 남는 사람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위험하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간다. 둘 중 뭐가 더 지적으로 보일까요? 대개 두 번째가 더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습니다. 하지만 생존 관점에서는 첫 번째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은 정답이 아니라 손상 최소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상 최소화는 멋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멋있게 망합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품위 있게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교훈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위험을 설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신호를 아직은 아니야로 눌러두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처음 그 신호를 본 사람처럼 다시 본다면 정말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망하는 진짜 이유는 무능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위험을 너무 잘 설명해서 행동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기는 인사이트 스위치입니다.